민지는 출산을 한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고 젖을 물리다 겨우 눈을 붙이면 다시 울어대기 일쑤였습니다. 민지는 늘 피곤했습니다. 눈 밑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손목과 허리는 아이를 안느라 늘 뻐근했습니다. 밥 한 끼조차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민지를 붙잡아준 사람은 친정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새벽마다 딸 집으로 와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민지가 아기를 안은 채 쓰러지면 대신 안아주며 달래주었습니다. 민지는 늘 엄마 너무 힘드시죠? 이제 안 오셔도 돼요. 라고 했지만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딸이랑 손주인데 힘들 게 뭐가 있겠니? 내가 빨리 회복하는 게 내 기쁨이다. 민지는 엄마의 굳은 손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신을 키워낸 엄마였습니다. 본인 인생은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손주가 생겼다고 또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고생하는 게 민지의 눈에는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엄마에게 기대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의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소박하게 가족끼리만 밥상을 차리고 사진 몇 장 찍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댁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친척들에게 소식을 알렸고 잔치를 크게 치르겠다고 들떠 있었습니다. 민지는 아직 몸이 회복이 안 돼서 힘들다고 조심스레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100일상은 크게 차려야 복을 받는다며 아예 무시했습니다. 민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00일날 아침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친척들까지 합세해 작은 집은 순식간에 북적였습니다. 민지는 당황했지만 몸이 무거워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친정 엄마가 곧장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엄마의 손은 쉴 새가 없었습니다. 큰 솥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고 고기를 손질했습니다. 장사꾼으로 다져진 솜씨 덕분에 음식은 빠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주버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라더니 저렇게 열심히 하네. 돈 주고 불렀나 봐. 몇몇은 킥킥 웃었고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맞장구 쳤습니다. 요즘은 도움이 없으면 잔치 못하지. 잘 불렀네. 민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친정 엄마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보였고 그 희생이 모욕당하는 듯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꾹 참고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내놓았지만 눈빛은 씁쓸했습니다. 민지는 그 눈빛을 읽어내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잔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를 아는 민지에게 큰 아주버니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딸 낳았다지. 다음엔 아들 낳아야지. 딸만 낳으면 집안에서 죄인이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민지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민지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가정부가 아닙니다. 제 몸도 못 가눌 때 대신 고생해 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제 아이가 왜 죄인입니까? 제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잔칫집은 삼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숟가락을 멈추고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져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 다 농담인데.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억눌렸던 분노와 결심이 터져나온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평소엔 시댁 앞에서 조용히만 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장모님이 도와주신 게 뭐가 잘못입니까? 아내 친정엄마라고 해서 무시할 이유 없습니다. 앞으로 아내와 장모님 무시하실 거면 다시는 오지 마세요. 여긴 부모님 말씀만 무조건 따르는 집 아닙니다. 제 가족은 제가 지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주버니는 불쾌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말도 안 듣고 참 버릇없네. 그러자 준호는 다시 맞받아쳤습니다. 버릇없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제 아내와 아이를 지키는 게 제 도리입니다. 순간 공기는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더는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잔치는 결국 어색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하나둘 떠났습니다. 집안에 정적이 흐르자 민지는 아이를 안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친정 엄마가 곁에 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민지는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민지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단둘이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 민지가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말하자 결국 시어머니는 내 마음을 몰랐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 속에는 여전히 완전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민지는 그 대화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시댁이 변하지 않아도 이제는 자신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민지는 달라졌습니다. 더는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말이 부당하다 싶으면 즉시 바로잡았습니다. 남편 준호도 점점 더 민지의 곁에 서주었습니다. 둘은 힘겹지만 단단히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민지는 아이를 안고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 앞에서는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게 하리라. 엄마가 평생 고개 숙이며 살아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지는 엄마의 헌신과 사랑을 되갚아드리며 아이에게도 당당하고 강한 어머니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민지에게 깊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강렬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친정엄마의 말없는 희생이 가슴 아프게 하는 순간입니다. 친정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